세 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장난칠 때 기선제압용으로 하! 그 시작을 해놓고 뭐 때리면 아이야 알아들어서 다 너 밥 먹었니? 하고마 그 뭐야 알 듯 모를 듯 하다라는 말 있잖아. 너무 알 많이 듯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거를 중국말로 뭐라는 줄 알아? 갸우뚱 하지 마. 아 맞다. 눈이 부여요. 사는 거 깜빡. 이거 두 개 싸우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책이에요. 미도. 대수에 있었던 내용은 이제 그닥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대수하고는 완전 별개고, 대수는 이제 뭐 새로 배우는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여서 이것저것 막 다 보여줘야 되니까, 새로 배우는 거라서 다 보여줘야 되니까 양도 늘어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도 많았던 좀 암기 과목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함수 있잖아, 함수. 그 함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앞에를 모르면 뒤에를 모르는 이해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능 같은 걸 볼 때도 분명히 수능에서 여기가 좀 부각돼서 나올 건데, 배우는 단계에서는 대수에 비해서 미적분어는 진짜 쉬워. 배우는 단계에서는. 잘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배우는 단계에서는 야 정말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고, 뒤로 갈수록 쉬워져. 앞부분이 제일 어려워.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들이 막 나와, 앞쪽에서. 그것들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앞부분이 좀 어려워. 근데 뒤로 갈수록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써먹는, 어찌 보면 활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좀 더 쉬워진다고. 그냥 배울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수능을 보게 되면 그 쉬웠던 놈이 킬러로 나와요. 죽일 듯이 낼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 원을 잘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어. 정말. 미적분 원이 어찌 보면 고등 과정에서는 핵심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은 문과 쪽이라고 했잖아. 문과 쪽이면 이제 수학으로 배우는 어려운 놈은 이게 끝이야. 그 뒤에 3학년 때 하는 확통은 어렵다기보다는 엄청 귀찮아. 그러니까 뭐 노가다가 많지,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암기 과목이야, 진짜 암기 과목. 그거는 뭐 보통의 학원들이 이제 돈 벌려고 미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음 학기에 2학기 때 확통을 학교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6개월 내지는 1년 뒤에 해. 근데 학원에서 특강을 깔 게 없으니까 그런 거 특강을 한다고. 확통 특강, 미리 보는 확통 뭐 이런 거 해. 다 까먹어. 왜냐면 그건 진짜 오리지널 암기니까. 얘는 대표적으로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확통은 3학년 올라갈 때 하는 거고, 그 놈은 진짜로 정말 적어, 양이. 다 암기고 어려운 수식 같은 것도 없어. 그냥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유형들을 다 익혀야 되는 진짜 오리지널 암기 과목이라고 보는 그런 놈들이야. 그래서 수능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통이 가장 어려운 거야 원래는. 경우의 수 해봤잖아, 1학년 때. 경우의 수가 진짜 어려워. 왜냐하면 글자 한 글자 달라지면 문제가 달라져 버리니까. 모든 유형을 다 외워야 돼, 진짜로.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안 낸다는 거지, 나라에서는. 근데 학교에서는 안 그렇지. 학교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모두가 그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수능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는 핵심은 요놈이야, 미적분과.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수능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안심할 수 있는 건데, 잘하기가 쉽진 않겠지. 아무래도 배우는 단계에서는 쉽다고 했는데 문제로 나와버리면 돌아버리거든, 진짜로. 시작해보자고. 선생님, 이게 다 까먹었는데요. 아니 뭐 어차피 처음 배우는 사람, 처음 배우는 척하는 사람, 처음 배우는 사람 똑같아. 괜찮아. 극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볼까요? 극한. 요거하고 대비되는 게,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극한과 대비되는 게 뭐라고 해야 돼? 함수가 있네. 극한과 대비된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대비된다기보다는 극한이 뭔지부터 얘기를 할게. 극한이라는 거. 극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말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수렴이라는 말이 있거든.
요거랑 대비되는 놈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대응이라는 거야. 우리 텅호연 씨, 대응이 뭐가 아니에요? 대응, 큰 똥이야, 큰 똥? 큰 똥이야? 시방새야? 큰 똥이냐고. 대응이 뭐야? 너는 좀 이렇게 크니까 똥도 큰 거 싸냐? 그럼 맨날 대응하고 있겠네, 그러면. 이상형 아니에요? 이게 소음일 거야. 조금씩 자주 이렇게 한 방에 멍땅? 대응이 뭐예요? 이 똥이라니까. 대응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걸 배우잖아. 함수를 처음 배울 때 여기 뭐 점유역이 있고 이쪽에 공역이라는 게 있지. 그래갖고 이렇게 여기 있던 애가 여기에 들어가면 요 놈이 되는 그 놈을 함수라고 했는데, 정역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 1, 2, 3이라는 애가 공역에 들어있는 A, B, C한테 침을 뱉지. 그지? 침 뱉어가지고 침 맞은 놈들, 이렇게 침 맞은 놈들이 치욕스러워서 치욕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이쪽이 치욕이야. 이렇게 그 식에다가 1이라는 값을 집어넣었더니 결과적으로 B가 됐잖아. 그거를 1이 B에 대응했다고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식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그 두 놈 사이 관계를 대응 관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fx라는 놈이 3x 더하기 4라고 하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결과는 7되잖아. 이 식에 대해서 1은 7에 대응한다 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었더니 어떤 값이 딱 되는 거지. 그거를 대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라고 칠게. 여기가 1,7이야. 이 직선상에 있는 점. 대응은 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7이 딱 나온 걸 말해. 대응은. 근데 수렴이 뭐냐면, 수렴이라는 말은 점점 뭐뭐가 돼가는 거야. 점점. 우리 호연이가 계속 밥을 먹어. 한명 계속 먹는 거 안 해. 돼지가 돼갈 거야. 그런 걸 돼지에 수렴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결과만 봤을 때, 과정을 해가지고 결과 딱 봤어. 돼지네! 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수렴이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냥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쓴, 뭐랄까, 비유자. 그치? 그런 걸 수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점점 뭐뭐가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놈을 우리는 기호를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리미트라는 기호를 쓸 거야. 뒤에도 생략한 거겠지. LIM이라는 리미트라는 걸 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배울 때 쓴 모양새를 그대로 쓰던데 나는 저렇게 배워서 저렇게 쓴 거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이렇게 이쁘게 쓴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쓰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극한의 경우는 우리가 시그마라는 거 배웠는데, 시그마는 우리가 이렇게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이거는 는이 들어갔다는 건, 등호가 들어갔다는 건 대응시킨다는 거야. K한테 뭔가를 넣었다는 거지. 근데 요 놈은 등호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간다. 화살표가 들어간다. 화살표가 들어간다는 건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야. X를 3에 가깝게 만들어 보라는 거지. X가 3에 가까워지면 그때 Y 값은 뭐에 가까워지겠냐? 그 얘기하는 게 수렴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자,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쭉 연결되어 있으면 값이 1에 가까워지면 y는 그 값이 가까워져.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진다는 건 요놈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y 값은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7의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지. 그렇잖아. 7의 아래쪽에서 y 값이 7의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7보다 작으면서 7에 가까워지는 거야, 점점. 반대로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면 x가 1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y 값은 7보다 큰 값에서 점점 7이 돼가는 거야. 어쨌든 7이 돼가지. 결과적으로 같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 이거를 우리가 바로 뒤에서 연속함수라고 할 건데, 연속함수라는 건 끊어져 있지 않은 놈, 끊어져 있지 않은 놈을 연속함수라고 부르겠지. 연속함수의 경우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아. 당연히 그렇다는 거야. 당연히 x가 1에 가까워지면 y는 당연히 7에 가까워지겠지. 근데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구멍이 뻥 나 있어.
그러니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구멍이 나 있다는 거. 그리고는 여기 딴 데에 여기가 채워져 있다고 칠게. 여기는 1,7이고 여기는 1,5였다고 치자. 그러면 요거는 함수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말하면 5라고 해야지. 그렇지?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냐는 거야. 1을 집어넣으면 5잖아. 근데 x에다가 1을 집어넣지 않고 1에 가깝게 만들면 이렇게 쓰거든. 요게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그때 y값은 뭐에 가까워지냐는 말하는 거야. 분명히 1을 넣은 게 아니잖아. 1보다 살짝 작거나 1보다 살짝 큰 값을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가까워지겠지. 얘는 7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극한이라는 건 매우 가깝게 만드는 거야. 1에 가까운 수가 뭐야? 네. 1에 가까운 수. 1에 가까운 수. 1에 가까운 수가 1이야? 아니. 1에 가까운 수. 1 말고 1에 가까운 수. 0이야? 2야? 0.5는? 아니 그거 어때요? 0.9는? 아니 소수하세요. 가깝다의 의미. 애매하잖아. 가깝다의 의미. 자, 그 가깝다의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순환소수를 배우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모르겠네. 순환소수를 배우잖아. 그러면서 0.9땡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결과적으로 1이잖아. 왜 1인지 알지? 설마 이걸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건가? 가빈이 눈빛이 모르는데? 아니 국어 쪽으로 그냥 자,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0.9땡이라는 거 0.9999999 그거잖아. 그래서 이놈은 x라고 쳐갖고 0.99999 이렇게 막 있어. 여기다가 10을 곱해봐. 10x가 되면 9.99999 막 있잖아. 뒤쪽은 무한대게 있을 거니까 이렇게 빼주면 왼쪽이 9x가 되고 오른쪽은 이게 사라진다는 거야. 갖고 9가 돼갖고 x는 1이야. 요거 1이라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배워서 냉철한 머리로 생각을 했을 때는 맞잖아. 9잖아. 아니 1이잖아. 1. 0.9대는 1이야. 근데 마음속 한쪽 구석탱이에 1보단 작은데 확실히 그런 생각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 0.99999니까 분명히 저 마음 한구석 귀퉁이에 조그맣게 1보다 작잖아 라는 생각 들잖아. 안 들어? 안 들어? 들지 않아? 아니 욕을 하겠지. 아니 1이면 1로 쓰지 왜 저 0.9대로 써갖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안 그래? 분명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1보단 작은데 근데 냉철한 머리가 판단했을 때는 계산해보면 1이거든. 할 말은 없지만 뭔가 듣지만 놈이잖아. 1과 0.9대 둘 사이의 차이가 매우 작은 거지. 그러니까 0.9땡이 1에 가까운 수라고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뒤에 있는 여러분들 개수가 무한대라며. 무한대가 뒤지게 크다는 거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보다 큰 거야. 그거를 무한대라고 해서 메비우스의 띠를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써. 수체계를 생각을 해보면 수직선상에서의 수체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한가운데에 0이라는 수가 있잖아. 기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가면 1, 2, 3, 4, 5, 6, 7, 8, 9, 10 돼갖고 점점 커지는 오른쪽 끝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양의 무한대가 된다고 보는 거고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쭉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저 무한대들은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뒤지게 큰 거야. 뒤지게 큰 거. 무한대 뒤지게 큰 놈이 있다면 반대의 개념인 뒤지게 작은 놈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뭐라고 불렀을까? 뭐라고요? 뒤지게 작은 놈. 무한대의 반대말. 나경이도 배웠었거든 방학 때. 나경이 내가 따로 불러가지고 시험이 빨리 끝나서 한번 불러가지고 이거 앞에 부분 좀 했다고 했잖아. 무한대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이나경 씨가 뭐라는 줄 알아? 미워한데? 똑같아.
유한소? 아 지금 이날 따라한 거잖아요. 이날요. 이날 따라한 거예요. 무한대가 무한이 큰 거잖아. 무한이 작은 거라도 그걸 무한소라고 불러야지. 그러니까 매우 크기가 작은 거. 그러면 가장 크기가 작은 게 뭘까? 크기라는 건 부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가장 크기가 작은 거. 크기가 없는 게 있잖아. 0. 그게 가장 작은 거지. 근데 그것보다는 살짝 큰 무한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한소. 그러니까 저 0.9땡이라는 놈과 1은 무한소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무한소는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작아. 그러니까 무시되는 거예요. 무시됐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무한소만큼의 차이가 있으면 그거를 0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야. 0으로. 그래서 0.9땡이라는 건 1보다 무한소만큼 작거든. 무시해갖고 그냥 0만큼 작다라고 본다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학적인 해석이야. 공학적인 해석. 그러니까 공학적인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연과학적인 해석은 저런 매우 작은 무한소 같은 것도 무시를 안 해. 끝까지 남겨놓고 마지막 단계에서만 없애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시해야 되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거든. 근데 공학적인 해석이라는 건 과정에서 등장해버리면 지워버려요. 과정에서도. 왜냐하면 공학적인 해석이라는 건 실생활 활용 같은 거야. 실생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학을 가서 어떤 전공 쪽으로 갈지에 따라서 이제 배우는 게 약간씩 다를 텐데 공학 쪽으로 간다면 그런 실생활 활용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변수는 최대한 줄여야 돼. 변수는. 이것 때문에 변화가 생기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한소 같은 경우는 0으로 간주해가지고 과정 중에서 지워버린다 그냥. 근데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론적인 수학 같은 거나 이론적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시를 못하지. 뭐 너무 멀리 갔는데 어쨌든 간에 무한대의 반대 개념인 무한소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존재한다고. 당연히 그것도 부호가 있어. 양의 무한소도 있고 음의 무한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에다가 양의 무한소를 더했다는 말은 1보다 살짝 크다는 거지. 0.9땡은 1에서 무한소만큼을 뺀 거지. 그러니까 1 더하기 음의 무한소인 거지. 근데 무한소는 말했지만 무한대는 그냥 표현이 안 되는 큰 수라고 생각해야 돼. 표현할 때 무한대라고 쓰면 돼. 하지만 무한소는 우리가 표현해야 될 때는 그냥 0으로 간주해서 없어져 버려. 그런 걸 무한소라고 한다는 거야. 다음 시간에 누가 봐갖고 유한대니 무한소니 개소리 하면 그냥 확 그냥 배를 쭉 빼겨갖고 무한대만큼 땡겨버릴 거야. 시방새야. 자, 고작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지금. 고작 요거. 수렴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게 y 값이 뭐에 가까워지는 건데 사실은 그 대응하는 값에 대해서 무한소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겠지. 그치? 대응하는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값은 그냥 여기 함수 값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7에서 그러니까 구멍이 채워져 있다는 전제하에 7에서 무한소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야? 라고 물어보니까 무한소를 0으로 간주해가지고 7이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 무한소 우리가 못 느껴. 무시되는 정도로 작기 때문에 못 느껴. 무한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랄까 감을 잡을 수 없다. 무한대 같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처음에 심어 넣는 거야. 그러다가 이 미적분이라는 책은 매우 작은 것들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야. 무한대는 가다가 무시돼. 무한대는 버려. 무한소만 가지고 막 지랄을 한다고. 무한소만 가지고.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 쪽에서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뒤쪽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 그게 미적분 1이라는 책이야. 미적분 2는 뭔가요? 궁금하시다면 말해주겠어. 미적분 1에 들어있는 이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수에 들어있는 함수로 해석한 거예요. 전라북도하겠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책 있지? 자, 수렴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아니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 못 들었는데요 앞에 부분? 너 들어봐.
저번에 했잖아. 예? 아직 너 지금 어디야? 우리 여기 뭐야? 11쪽까지 했잖아. 무한대. 아직 우리는 8쪽 해. 아. 이제 고작 무한대가 뭐냐? 너 무한대의 반대말이 뭐라고? 무한 소. 아, 네. 야, 무한대 아니야? 제가 문제가 있어요. 아직 이제 거기 하고 있어. 선생님 저 필통 잃어버렸어요. 아씨 또 잃어버려. 필터라고. 필터 넣었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거 개 비싼 건데 그거. 얼른 진정하고 앉아. 자, 수렴 얘기한 거야, 수렴. 고작 수렴 얘기한 거야. 수렴과 수렴의 반대말이 대응이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수렴과 유사한 게 뭔지를 얘기한 게 대응이라는 거야. 알지?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고, 수렴은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값이 되어가는 거지. 돼지화 되어가고 있다. 알지? 수렴을 하면 수렴을 할 때 그 값을 우리는 그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가는 fx를 해봤더니 이게 5가 됐대. 5가 됐대. 그러니까 x가 1에 가까워지면 y 값은 5에 가까운 값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fx에 x가 1일 때의 극한값이 5다라고 말하는 거야. 극한값이라고 부른다고. 리미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반대로 x가 1일 때 fx는 5에 수렴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수렴이라는 거는 대응과 유사하게 대응도 분명히 하나의 값이 나올 때만 대응이라고 하지, 두 개 이상이 보이면 대응이 아니야. 마찬가지 수렴도 하나의 값이 돼갈 때 그때 수렴한다고 해. 그러면 수렴의 반대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수렴한다, 이거의 반대말은 수렴하지 않는다야. 주인공은 수렴이야. 왜냐면 우리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분석해 나갈 건데, 식에 오류가 생기면 할 필요가 없잖아. 오류가 있는 식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잔가지들이만 나올 거야. 그것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근데 좀 지나면 필요가 없거든. 왜냐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그런 것들을.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릴 거야. 근데 이제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수렴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수렴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나중에는. 근데 처음 배웠으니까 수렴하는 거에 반대말, 반대의 경우가 뭔지는 알지 않는 거지.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야. 수렴의 주인공이야. 근데 수렴하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할 때 발산한다 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극한을 판단하시오라고 했는데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야. 발산한다, 발산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는 맞는 말이야. 하지만 발산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말이야. 주인공이 아니니까. 발산하는 반대말 수렴한다고요?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발산한다, 발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발산한다는 맞아. 왜냐하면 수렴의 반대말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주인공은 수렴이니까 수렴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 많이 봐줘서 발산한다도 맞다고 해주는 거야. 하지만 발산하지 않는다는 안 된다. 그런 표현 자체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인공은 수렴이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건 점점 어떤 한계의 값이 돼가는 거야. 얘는 그렇지 않은 거지. 두 개 이상이 보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그런 놈들을 발산이라고 해. 유사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 배울 때에 유사한 형태를 더 할 건데, 하나는 수렴이야. 얘는 주인공이니까. 하나는 수렴이야. 두 번째는 당연히 수렴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발산이야. 세 번째 한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 진동이라는 게 있어. 근데 분류는 진동을 내가 따로 뺀 이유는, 진동은 그냥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 뺀 거야. 중요해서가 아니라 특이한 놈이니까 이름 하나 붙여준 거야. 특이한 놈이니까. 뭐냐면 진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같은 값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의 n제곱,
n에다가 자연수만 넣는다고 칠게. 자연수만 넣는다고 치면 짝수를 집어넣으면 1배고 홀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값이 2개가 나와. 항상 2개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한 개만 나와야 된다며. 한 개만 나와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값이 반복적으로 원래는 점으로 막 이렇게 점으로 찍히겠지만 그걸 연결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진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진동이라고 할 거고 얘는 수렴이 아니지. 하나의 값이 된 게 아니니까 발산이야. 두 번째 요소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게 있다고 쳐볼게. 요거 처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n에다가 자연수를 넣는다고 치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은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부호를 떼고 생각을 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점점 작아지죠. n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얘는 분모는 뒤지게 크잖아. 분자는 매우 작아.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에 처음에는 컸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폭이 좀 컸는데 점점 폭이 작아져가지고 어떤 값을 향해서 가는 거지. 이런 경우는 분명히 진동이지만 수렴하는 진동이지. 결국에는 0에 수렴한다는 거야. 진동하는 건 맞지만 어떤 값이 결국은 된다는 거지. 수렴이라고 볼 수 있는 진동인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작아다가 점점 커져버리는.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의 n제곱 같은 거. 처음에는 마이너스 2였다. 4, 8, 16, 마이너스 32. 점점 커지잖아. 얘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점점 값이 커지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진동이겠지. 발산이겠지. 수렴하지 않는. 어떤 값도 될 수 없는. 뿔만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그런 형태로 말하는. 이거는 주도에서가 아니라 그냥 특이한 모양이니까 분류에 껴주는. 그냥 특이한 모양이니까 분류에 껴주는 형태인 거지. 주인공하고는 안 맞지. 주인공은 수렴이야. 그래서 수렴만 기억하면 돼.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로만 기억하면 돼. 괜히 발산까지 챙기려고 하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발산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되니까 아, 발산이 수렴하지 않는다였지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는 수렴이 주인공이니까 수렴만 생각하면 돼. 수렴하냐, 수렴 안 하냐. 수렴하면 극한값이 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수렴하지 않는다면 극한값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된다는 거야. 원래 교육과정은,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뭔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지금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하고 있지. 함수의 수렴과 발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함수의 극한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함수의 극한이 먼저가 아니었어. 수열의 극한이 먼저야. 왜냐하면 우리 수열을 배웠잖아. 수열의 일반화를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값이 변해가는지도 대충은 안다고.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을 먼저 했어. 왜 그걸 먼저 했냐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면 함수는 실수체계에서 말하는 거지. 실수체계. 근데 그 수열이라는 건 자연수체계. 미지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n이잖아. n자리는 항의 번호기 때문에 자연수밖에 못 넣지. 그렇잖아. 세 번째야, 네 번째야 물어보지 3.5번째야 그런 거 없잖아. 하지만 함수는 실수체계이기 때문에 x자리에 0.1을 넣을 수도 있고 98.8을 넣을 수도 있고 루트 126을 넣을 수도 있어. 모든 수를 다 넣을 수 있다고. 그렇잖아. 그러면 분명히 요놈 x가 요거에 가까워질 때잖아. 그치? 그러면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건 x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 두 군데라는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없지. 애매하잖아. 근데 자연수 체계라고 생각을 하면 x가 1에 가깝대. 1에 가까운 자연수 뭐 있어? 0이 자연수라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가 자연수야.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3.5그루. 넌 그렇게 말해? 0 존재해? 자연계에? 없으면 그냥 없는 거 아니야? 1에 가까운 자연수 2잖아. 딱 뭐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라면 중간에 있는 어떤 값에서의 극한은 본 적이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연수 체계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뭘까? 자연수에서 우리가 표현 못하는 거.
저거 1에 가까운 수 표현 못한다며. 실수 체계니까. 그럼 자연수로 한정을 짓는다면 표현 못하는 수 뭐 있을까? 예를 들어 5에 가까운 수라고 말하면 자연수 체계에서 5에 가까운 수 4 아니면 6이잖아. 표현이 돼. 그러면 자연수 체계에서 표현 못하는 수 무한히 큰 수. 졸라 큰 수만 표현을 못해. 왜? 아니 표현 못한다고 배웠잖아. 그냥 무한대라는 놈. 이게 뒤지게 큰 놈이라며.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자연수 체계로 말하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생각을 한다면 수열의 극한도 나중에 이제 미적분 2를 배우는 사람들 할 거거든. 수열의 극한을 얘기한다면 표현 못하는 게 무한대밖에 없어갖고 요거밖에 안 봐. 모양새가 이거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는 거하고 얘는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어떤 수도 다 넣을 수 있다며. 함수면 여기 들어가는 놈이 졸라 많다고. 그럼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쉽겠냐고. 당연히 표현이 한 개밖에 없는 요게 더 쉽겠지. 그래서 이걸 먼저 배운 다음에 그놈의 성질들을 모든 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함수의 극한이다라고 배웠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쉬운 걸 먼저 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활용편으로 이제 함수의 극한을 했었다는 거지. 그게 순서가 맞다고 본다는 거야. 나는. 근데 이제 교과 과정이 이상하게 되면서 박근혜 씨가 만들었던 교과 과정에서 이게 이상하게 돼갖고 이제 저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좀 그러니까 어려운 걸 먼저 배우게 된 거기 때문에 좀 안 좋다는 거지. 순서대로 배웠으면 좀 더 편했을 거야. 함수의 극한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건 하나의 값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이제 우리가 할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리미트 x 이제 문자화로 할게. a를 향해서 가는 fx 요놈에 대해 생각을 할 거고 당연히 이것도 이제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x가 뒤지게 커질 수도 있겠지. x가 뒤지게 작아질 수도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지. 다 봐야 되는 거야. 이거라면 방금 우리가 진동에서 말했던 점점 뭐가 돼가는지를 관찰하는 거지. 그래갖고 뭐가 되면 이게 어떤 값으로 하나가 딱 나온다면 수렴하는 거야. 어떤 하나의 값으로 나오지 않고 알 수가 없거나 두 개 이상이 보인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끝에 있는 수야. 끝에 있는 수.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그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어떻게 돼가는지 관찰하는 거야.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는 x분의 3이 있다고 쳐볼게.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을 했잖아.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점점 숫자가 커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잖아. 결과적으로 작아진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결과적으로 썼을 때 0에 해당되는 무한소가 되는 거지. 무한소. 반대로 x가 0에 가까워질 거야. 근데 x분의 3이 있어. 분모가 점점 작아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0을 넣으라는 게 아니야.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0.1분의 1 10이지. 0.01분의 1 100이야. 0.001분의 1 1000이야. 0.0001분의 1 만이잖아. 분모가 점점 작아졌더니 전체는 점점 커지네. 이런 경우가 무한대가 되는 거지. 요건 내가 무한대만 썼는데 요 x라는 놈이 양의 방향에서 가까워질 때와 음의 방향에서 가까워질 때 요거 부호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요 x라는 애가 양의 무한소일 때는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가 나와. 근데 요 x라는 놈이 음의 무한소라면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지. 이게 식으로 해석한 거야. 무한대와 무한소를. 근데 우리 요 x분의 3이라는 함수를 그릴 수 있잖아. y는 x분의 3. 요걸 한번 그려보면 우리 함수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지. 그치? 그러면 x가 무한대가 된다는 건 저쪽으로 쭉 간다는 거 아니야. y값은 점점 근접하는 선을 향해서 점점 0을 향해서 내려오지. 우리가 1학년 때 유리함수를 배웠을 때 점근선은 점점 근접하지만 영원히 닿지 않는다라고 배웠어. 근데 이제 미적분 원에서는 무한소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0과 점근선과 무한소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결론적으로 쓰래. 무한소는 0이 돼버린다고 했잖아. 0으로 무시한다고. 그러면 0이 된다고 보는 거지. 점근선에 닿는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안 닿지만 무한소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쭉 보내봤더니 0에 가까워지니까 0이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가도 마찬가지 점근선에 닿는다고 보는 거예요. 무한대 방향 보냈으니까. 그래서 0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x를 0으로 보내보면 양의 방향에서 0으로 향해서 오면 y가 저 위에 있잖아. 저 위에 있는 무한대가 된다는 거고, 음의 방향에서 오면 저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기하학적 해석이라고 얘기할 텐데 어쨌든 그래프를 가지고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무한대라는 것과 무한소라는 걸 판별할 때에 그냥 편의상 무한대분의 숫자가 오면 얘는 무한소가 됩니다. 교환법칙 생각을 해보면 요 무한소랑 무한대를 잘 바꾸면 무한소분의 숫자, 소분의 숫자, 이게 바로 무한대가 되는 거지. 분명히 부호라는 거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내가 다 전부 양수처럼 표현을 한 거지. 양수처럼 표현을 한 건데 분명히 이것들 부호라는 것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돼. 자, 무한대로 갈 때는 그 현상을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이런 애들을 뒤쪽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거야. 이제 무한대분의 숫자네? 그럼 0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무한소라고. 그냥 딱 보니 얘는 무한소인 거지. 딱 보니 무한소인 거야. 이거 딱 보니 무한대인 거야. 딱 보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놈들을 우리는 계산을 시킬 때 확정형이라고 부를 거야. 확정형. 계산을 시킬 때 나중에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x제곱분의 3인데 x를 무한대로 보내래. 그러면 무한대분의 3이잖아. 이거 0이네 라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정형이라고 할 거야.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이런 애들이 아닐 거 아니야. 딱 보면 알 수 있는 걸로 우리를 괴롭힐까? 딱 보면 모르는 것들로 괴롭힐 거 아니야. 딱 봐서 모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랑 대비되는 거로 부정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정방정식이라고 들어봤지? 1학년 때? 예? 들어봤어. 부정이라는 것도 배웠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그것도 부정이지만 그냥 부정이라는 건 뭐라고 정할 수 없다를 부정이라고 불렀어. 뭐더라?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집합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집합에서 배웠다고? 연결하고 있네. 대용인가? 자, x 더하기 y는 5라는 식이 있대. 만족하는 해를 구하래. x, y 순서상을 찾으래. 무한대 아니야? 네. 뭐라고 딱 하나라고 정할 수 없지. 아. 이런 경우를 부정이라고 불러. 네. 뭐라고 딱 하나라고 정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부정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네.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부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형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있으면 이거 분명히 어찌 보면 반문자거든. 무한대라는 표현도 파이 같은 반문자야. 근데 이 파이는 파이 더하기 파이는 2파이라고 쓰지. 요것들의 대각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2파이라고 쓰는 거야. 근데 무한대는 몰라. 그냥 무작정 큰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돼 있으면 이쪽 무한대랑 이쪽 무한대랑 비슷할 수도 있지. 분모의 무한대가 월등히 클 수도 있고 분자의 무한대가 월등히 클 수도 있어. 분자의 무한대가 월등히 크면 얘는 결과적으로 무한대가 될 거야. 분모의 무한대가 월등히 크면 결과적으로 무한소가 될 거야. 둘이 얼추 비슷하면 어떤 숫자의 수를 말 거야. 근데 이 모양새만 보면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부정형이라고 불러. 어차피 곧 나와.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이라고 했잖아. 어차피 곧 나올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무한대로 보낼 때에는 확정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계산하면 돼. 어떻게 돼가는지만 관찰하면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무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값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직선 같은 게 있었다고 치고 여기가 뭐 a, 뭐 알파라고 칠게. 요 놈은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알파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멍만 있더라도 여기 좌표를 알고 있다면 극한값을 얘기할 수 있어.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의 fx가 뭐에 가까워지냐? 알파에 가까워지니까 x가 a일 때의 극한값은 알파다.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근데 그래프가 안 나와 있어. 그래프가 안 나와 있고 x가 a를 향해서 갈 때의 fx를 판별하시오라고 할 거야. 극한을 조사하시오,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분명히 수렴하면 된다며. 수렴하면 된다며. 근데 이제 A를 향해 가는 건 무한대처럼 한 바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한대는 저 끝에 있는 놈이라고 했으니까 한 바다밖에 없어. 이거에 반대편이 없다고. 하지만 A라는 값은 수체계상에 존재하는 어떤 값이잖아. 그 놈보다 큰 놈도 있고 그 놈보다 작은 놈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큰 쪽에서 가까워질 거냐,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거냐, 그 두 개로 따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x라는 애가 a보다 살짝 클 거냐 작을 거냐, 그러니까 왼쪽에서 다가올 거냐 오른쪽에서 다가올 거냐를 거기다가 무한소만큼을 더해준다 빼준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갖고 결과적으로 쓸 때는 0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무한소는 요렇게 쓸 거냐 요렇게 쓸 거냐. 얘는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a보다 살짝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얘는 살짝 작은 쪽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여가지고 옛날엔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요거를 써주지 않는 거야. 표현이 이렇게 돼 있으면 x라는 놈이 a보다 살짝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a보다 살짝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한자어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x가 a라면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게 이거고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게 이쪽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 이거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좌극한.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우극한이라고 부른다고 가빈아. 좌극한과 우극한이라고 부를 건데 그게 지금처럼 같아야지. 같아야 수렴하는 거야. 같아야. 근데 만약에 함수가 여기가 x가 a인데 왼쪽은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잖아. 끊어져 있는 함수. 이런 경우 좌극한 여기가 뭐 a, 알파라고 치고 여기는 a, 베타라고 칠게. 이 두 점. 좌극한은 알파겠지. 좌극한은 알파야. 우극한은 베타겠지. 같지 않잖아. 둘이 같지 않아.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친구들 틀리라고 내는 게 있어. 요거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문제를 이렇게 주고 얘를 구하시오라고 말하면 그냥 알파라고 쓰면 돼. 그렇잖아. 좌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알파라고 쓰면 돼. 우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베타라고 쓰면 돼.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없다고 쓰면 돼. 알았지? 이 조그만 차이지만 결과는 다르잖아. 알았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좌극한과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한다는 건 그 값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를 얘기한다. 알았지? 알았냐고 자식아. 그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주구장창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한 거야. 1시간? 40분? 50분 떠든 게 두 페이지 말한 거야. 두 페이지. 8쪽 9쪽 말한 거야. 그거에 대한 문제를 10쪽과 11쪽에서 푸는 거지. 자, 예제를 내가 풀 거야. 값을 구해보라고 하는 거거든. 방학 때 살짝 맛을 본 사람도 있지만 처음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앞부분이 더 어려우니까 앞부분이 더 어려운 놈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속도가 붙을 거야. 자, 예제 1번. 예제 1번을 보면 극한을 조사하시오. 그 말이 그
극한값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수렴하냐 안 하냐 따지라는 거야. 그래갖고 수렴하면 그 값을 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번을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가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2, 요거 그 만족하는 정의형 내에서 쭉 연결되는 함수라는 거 배웠잖아. 아까 살짝 얘기했던 연속 함수잖아. 만족하는 정의형 내에서. 그 정의형은 뭐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그치? 이놈의 정의형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항상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 아니야. 쭉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가 2,0인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라고 치면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함수한테 마이너스 2 있는 거랑 똑같지. 그지? 그래서 그냥 함수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 루트 4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알았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3을 향해서 가는 x 빼기 3분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야. 이거 분모에다 3을 못 넣지. 이거는 요 식만 생각을 해본다면 요 식은 x 빼기 3분의 x 빼기 3과 x 빼기 1이잖아. x가 3이면 존재하잖아. 근데 x가 3이 아니면 지울 수 있지. 0이 아닌 걸로 나눌 수 있으니까. 0으로는 못 나눠. 지금 이걸 약분한다는 건 분모 분자를 똑같이 x 빼기 3으로 나눈다는 거야. 0으로는 못 나눈다. 나눌 수 없는 수야, 0은. 그래서 x가 3이 아니라면 요거는 지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x가 3이 아니라는 전제만 있으면 얘는 x 빼기 1 돼버린다고. x가 3에 가까워지는 거지 x가 3인 거 아니잖아. 그지? x가 3에 가까워지는 거지 x가 3이 아니야. 그 말은 나눌 수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얘가 바로 x가 3에 가까워지는 x 빼기 1에 해당되는 거야.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 함수는 이렇게 돼. y는 x 빼기 1 돼.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3일 원래 모습은 이거잖아. 3일 때 얘가 3이라고 치면 여기가 구멍에 뽕 나 있는 요 함수야. 얘는 지금 구하라는 건 함수값, x가 3일 때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x가 3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왼쪽에서 가까워지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든 이 구멍의 위치가 된다며. 구멍의 위치가 된다고. 결국에는 0되게 만들어주는 거 사라졌으니까 여기다가 3 넣었을 때의 값인 2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구멍의 위치를 찾는 거야. 구멍의 위치.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라는 건 결국엔 3을 넣지만 x에 3을 집어넣으라는 말과는 다른 거라는 거지. 대응이 아니고 수렴값을 찾는 거야. 다음 세 번째.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1 빼기 x 제곱분의 1. 자, 0에 가까워진다는 건 무한소를 만든다는 거지, x를. 양의 무한소일 수도 있고 음의 무한소일 수도 있는데 제곱돼 있네. 제곱되면 양의 무한소가 되겠지? 그지? 무한소분의 숫자 무한대야. 그지? 무한소분의 숫자 무한대야. 이게 이런 게 확정형이라고.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네. 이래서 무한대를 빼래.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그지? 이래서 무한대를 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확정형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걸 못 풀면 안 된다고. 확정형. 그냥 눈으로 쓱 보면 보이는 거야. 보여야 된다는 거야. 네 번째.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가는 절대값 x분의 1. 마찬가지 x는 뿔만 무한소지. 뿔만 무한소인데 절대값을 씌워버렸으니까 양의 무한소가 되지. 그 양의 무한소분의 숫자야. 무한대. 오케이? 밑에 걸 봐요. 이미 풀려있는 사람도 다시 해서 마치고. 뭔지 알지?
담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시험 보고 점수를 적으라고. 자식아. 빨리 저거 빼주려고 그냥. 여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제? 못했다고? 뭘 못해? 어이, 예. 뭘 못해? 그러게요. 그러기로 씨발 일요일에 부른다. 어? 일요일에 불러? 그렇다고. 뭐가 어렵다는 거야? 자, 1-1번 첫 번째 리미트 x가 3을 향해서 가는 x제곱 빼기 2x. 자, 분명히 저 2차 함수잖아. 연속의 함수지.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나오면 x가 3에 가까워진대. 저 나와 있는 식에 3을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야.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넣어버리면 돼.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야. 문제가 안 돼. x가 3에 가까워지면 저놈은 뭐에 가까워지겠냐고 묻는 거니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점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3을 넣으면 돼. 그래서 9 빼기 6으로 3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지는 루트 2x 더하기 6. 마찬가지. 여기다가 1 넣어서 문제가 안 되잖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1 넣으면 돼. 1루트이야. 세 번째,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가는 x 빼기 1분의 x. 요 경우는 분모에, 그러니까 x에 1은 못 넣지. 1은 못 넣는데 1 넣으라는 게 아니잖아. 2에 가까워진다며. 2는 문제가 안 되잖아. 2는 넣어버리면 돼 그냥. 2라고. 네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x 더하기 1분의 분자를 그냥 인수분 해놓을게. 요거는 바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게 문제가 되잖아. 분모가 0 돼버리니까. 문제가 와 글쎄 자버리는 거야. 대단하다. 방금까지 깨있다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 갑자기 훅 자. 전조 증상이라고 하나? 그 전에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뭔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갑자기 자. 지금 욕하는 거 뭐야 지금? 지금 네 욕하고 있거든? 이름 써. 뭘, 뭐, 수학이요? 알고 있어? 물론 70점. 근데 4등급이에요. 제가 시험한 거예요. 실력이 작은데? 그냥 그거 83인데 이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까 했던 것처럼 요게 똑같이 있잖아. 없어진다는 거지 지금은. 없앨 수 있다는 거지.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가깝게 만든다는 거니까 x는 분명히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고 지우고 났더니 이제 마음껏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된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5번의 경우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지면 x 빼기 2의 제곱분의 1 이제 이건 생각해 봐야지. x한테 1을 넣는 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개념적으로 가는 거야. x가 2에 가까워지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지. 근데 이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기 때문에 분모는 분명히 뿔마 0에 가까워지는 거야. 무한소가 된다는 거지. 근데 제곱할 거야. 그럼 양의 무한소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무한소분의 숫자네. 무한소분의 숫자네. 무한대네 라고 말하면 된다. 확정형이라고 말했던 알아들은 거지? 6번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마이너스부터 2는 절대값 x 더하기 몇 분의 1. 자, 마찬가지로 요거 무한소가 되겠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의 무한소가 될 거야. x가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면 무한소분의 숫자 무한대라며.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말하면 되지. 알았죠? 여기를 못하는 거는 안 돼. 1시간 동안 떠들어갖고 이제 고작 첫 번째 문제 푼 거야. 좀 쉬는 시간. 2번. 자, 이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볼 필요는 솔직히 없거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 x제곱 빼기 2차 함수지.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야. 여기가 0,-2 x가 무한대로 간대. 오른쪽 끝으로 간다는 거야. x가. 그럼 y는 요걸 따라서 쭉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가 되겠네 라고 판단을 하던지 아니면 그냥 보자고. x가 무한대가 돼. 무한대를 제곱해서 무한대일 거 아니에요. 무한대에서 2를 뺐대. 역시 무한대라고. 무한대에서는 어떤 숫자를 빼든 무조건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숫자를 빼게 되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빼게 되면 무조건 무한대인 거지.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x 더하기 3분의 2 분모를 보면 무한대 더하기 3이지? 무한대야. 분모가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소겠지. 0 된다는 거지. 세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 x가 마이너스 무한대요.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지. 거기다가 1 더했어. 무한대. 여전히 무한대야. 루트 씌워도 무한대야. 거기다가 마이너스 곱했어.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놈은 그래프 해석을 하라고 하면 여기가 1,0이면 x 앞에 마이너스 루트 앞에 마이너스니까 왼쪽 아래로 가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y 값은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내려간다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프 해석을 한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제곱하니까 양의 무한대가 되겠지?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무한소가 돼. 거기다가 2 더했어. 그냥 2라는 거지. 자, 밑에 거 해봐요. 밑에 거 좀 쉽게. 그래프로 해석할 필요 없다고. 여기는 미적분모는 진짜로 이해의 영역이라서 앞에 거 모르면 뒤에 거 몰라. 그래서 매우 걱정돼 우리 텀이. 까먹기의 달인. 대가리 속에다 집어넣기가 너무 힘들어.
뺨은 안 때리거든. 뺨 때려본 적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3번? 누구한테요? 어렸을 때 거의. 근데 네 번째 이거 잠밖에 먹어도 돼요? 이거 먹으면 잠들 것 같아. 아니야 먹으면 더 자. 너 이거 먹었기 때문에 자는 거야 지금. 이것도 알아서 자요. 이건 매워요. 아니야 먹는 이준이. 짱구.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즐기면 가위바위보. 좋아. 딱 맞아. 목소리 못 봐라 저거.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가위바위보.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 잠깨라고.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먹어. 요거만 풀고 자. 쉬게. 자, 요거는 그냥 말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자, 들어. 1번 보면 이건 말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프 이거 알고. 아니 그래프 안 그려도 된다고 했잖아. 저는 안 그랬어요. 너 못 그리는 거야. 자, 두 가지 해석을 할게. 일단은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엎어져 있잖아. x가 무한대가 되면 오른쪽으로 쭉 가라는 거니까 y는 요걸 타고 쭉 내려가겠지. 끝없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말할 거야. 근데 이제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무한대는 표현이 안 되지만 무한소는 표현이 된다면 이거를 무한소가 되게끔 만들려고 최고차로 묶어볼 거야. x제곱으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x분의 4지. 요거 무한소잖아. 무한되면 숫자니까.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무한소가 될 거니까. 남아있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만 남네. 근데 x가 무한대가 된다네. 제곱해도 무한대겠지? 거기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라는 식으로 뒤쪽에서는 해석을 할 거야. 그래프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지. 뒤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로 할게. x가 무한대가 되면 분모가 무한대지? 제곱해도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1이요. 무한소가 된다는 거지. 0이야. 세 번째, x가 무한대가 되면 2x도 무한대겠지? 거기서 1을 빼도 무한대지? 루트를 씌워도 무한대라고. 그래서 무한대지.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2x도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거기다 4 정도 더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면 그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숫자잖아. 0이라고. 무한소가 된다. 그 무한소에다가 1을 더했어. 2라는 거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무한대에다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1 더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플러스 무한대요. 그 무한대분의 1 0이겠지. 무한대. 알았지? 여기 지금 우리가 한 요 예제 1번과 예제 2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안 나와. 나올 리가 없잖아. 쉬워도 너무 쉽잖아. 그냥 좀 운양고 같은 경우는 1번 정도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 운양고는 앞부분이 엄청나게 쉬우니까. 하지만 이거는 안 나와.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놈이겠지? 이제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거야. 눈 이쁘게 또 알았지?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거야. 좀 쉬었다 할게. 지금 먹으라고 지금 딱 시작할 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식아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저번에 어떻게 됐어? 너무 1대1처럼 하는 거라 움직이기로 조금 힘들대? 근데 목소리를 못 옮겨요? 일요일은 괜찮은데 그 시간이 문제야. 그게 6시부터 8시까지거든요? 6시부터 10시? 8시 6시부터 아니 그 중간에 껴있어 시간이 8시까지라고. 8시 끝나고라도 와. 우리 7시 40분 8시니까 끝나고 올 수 있지. 그리고 이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좀 하지 뭐. 그렇게라도 8시부터 10시 올게요. 그렇게 아니면 하고. 조금 일찍 끝나서 7시 40분
최대한. 다행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가서 필지글을 달라고 하고 목이 왜 그래? 뭐 비염 어떻게 응원가 갖고 아니면 막 그래서 신나게 비염을 너 그 목요일 언제 죽는 거지 그거? 체육 그거 하는 거? 네. 자, 목요일 괜찮지? 너 끝났지? 예, 끝났어요. 괜찮네요. 목요일 일요일 나도 비염 있는 사람으로서 그 끝났으면 예.